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432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6년 10월 22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은 75평입니다. 연면적 335평이고요. 매가 현재 34개 진행하고 있죠. 소유권자께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최대 용자 2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현금 자기자본 투자는요. 8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12억까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월 매출 6천만원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32개고요. 주차는 일부가 가능하겠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655만 5,372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요, 소유자께서 2016년 10월 10일 날 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만으로 이제 3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이때 취득 당시 있지 않습니까? 취득 당시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10억을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출 이렇게 꾸준히 6천만 원씩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입지는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코너 자리에 또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 해당 상권은 숙박업소, 먹자, 유흥, 밀집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의 역세권이면 숙박업소, 먹자, 유흥, 밀집 상권. 경기도면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 있죠. 해당 물건은 여러분 모텔 황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경기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고요. 역세권, 상권입니다. 역세권, 상권.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요건은 보지 않고, 이번에는 매매 가격, 월 매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경기도의 역세권의 매매 가격과 월 매출의 기본적인 가장 표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이 지금 34억이라고 그랬죠? 3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34억이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한 32억에서요. 한 35억 이 사이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은 6천만 원인데요. 한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사이. 7천만 원 약간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6천에서 7천 사이. 그 다음에 융자는요.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융자는 여러분이 한 24억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요. 해당 모텔은 8억이죠. 8억. 8억이면은
한 8억에서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네. 9억 정도. 네. 여기서 자기 자본은요, 취등록세를 제외한 자기 자본입니다. 네. 취등록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은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취등록세는 매매 가격의 4.6%니까 네.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초기 현금 자본은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이게 바로 거의 완벽한 표준 모델입니다. 네. 경기도, 네. 수도권에서는요, 네. 경기도, 인천, 네. 서울은 제외입니다. 네.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은요, 역세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 가격, 월 매출, 융자, 자기자본,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10억에서 12억.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수도권에 모텔을 취득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계신다면요, 이거는 완벽한 표준 모델이니까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자기 자본은 나는 한 20억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2배죠? 예, 2배입니다. 그러면 매출도 2배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매출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모텔 황제방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계 비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계 비용.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러죠? 네. 한계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계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효용. 여러분이 처음에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한계 효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계 효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자금 대비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본을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이 비례로 끝까지 똑같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1억 2천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매출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꺾입니다. 그렇죠? 예. 투자 비용 대비 매출은 똑같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 예.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기 자본이 8억이 없다. 8억이 없다. 만약에 나는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모텔을 매매하고 싶다. 그럼 월 매출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매출이 5억이면은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매출도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천에서 2,500 사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공식을 넣었을 때, 그렇죠? 계산기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호텔, 모텔은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조금 더 큰 물건을 보아야 되겠다. 매매 가격이 더 높은 물건을 봐야 되겠다. 매매 가격이 더 낮은 물건을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에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 꺾이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모텔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본이 한 11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매매 가격 32억에서 35억 사이에 월 매출 6천에서 7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6,500 정도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융자 한 25억 정도 받으시면은 아주 훌륭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아웃라인이고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시면은요,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하실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해당 모텔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는요, 융자 얼마 받습니까? 매매 가격이
34억의 매매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소유자처럼 융자는 12억만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은 22억을 투자하는 예비 투자자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 12억에 대한 이자율은 3.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34억의 매매가 되는 모텔인데 융자를 12억만 받는다. 그러면 지점장의 전결로도 12억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안전한 투자 여기 대출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1년에 3,840만원, 한 달에 얼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냐면 32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죠. 월 매출 6천만원 중에서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대한 구조는 지출이 적다고 해서 매출 중에 지출이 적다고 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죠. 자기 자본에 대비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해야 수익률이 높은 구조니까요. 근데 22억, 자기 자본을 이렇게 22억까지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높게는 안 나오겠죠. 대신 월 순수익은 높습니다. 이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6천만원 중에서 2,800만원의 순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15.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최대 융자를 받는 투자자죠. 공격적인 투자자는 융자 얼마 받습니까? 26억 받겠죠.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고요. 이때 이자 지급액 먼저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26억이니까 은행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큰 거죠. 금융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더 높겠죠. 4.8% 적용이 되고요. 1년에 1억 2,400만원의 이자가 부담이 되고요.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에 1,040만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8억 투자하시죠. 8억 투자하시고 한 달에 2,06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30.9%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습니다. 15.2%, 30.9%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그래서 아주 가장 높은 단계와 가장 낮은 단계, 자기 자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중간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중간 지점. 융자와 자기 자본의 중간 지점, 기대 수익률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은 한 2% 정도 이 정도 나오나요? 22%. 수익률은 22%. 어떨 때 22%가 나올까요? 이렇게 했을 때 22%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매가 34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융자 한 24억 정도? 24억이나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으시고 자기 자본을 나머지 투자를 하신다면 한 22%, 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 황제가 안정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폭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폭 중에 그 중에 중간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주 최고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100% 다 34억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는 없죠 요즘에.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자본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가 본인이 보통 수요자들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실무에서 보시면 자기 자본이 8억밖에 없기 때문에 8억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8억으로서 똑같은 비율, 융자를 60%만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8억만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물건을 보았을 때는 월 매출 6천만 원씩 나오는 물건을 계약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8억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융자를 26억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A라는 투자자는 경험이 많은 투자자고요. B라는 투자자는 초보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러면 A라는 투자는 부담이 없겠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내가 이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어. 융자 26억 감수할 수 있고 매달 발생되는 1,040만 원에 대한 이자, 매출 6천만 원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A 투자자인데요. B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B 투자자는 경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융자를 26억까지 받는다고 보았을 때는 엄청난 돈으로 보이고요.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부담이 갔거든요. 내가 과연 월 매출 저번 달까지 6천만 원 나왔는데 내가 딱 취득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가지고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이자 주고 월급 주도 못 주고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호텔, 모텔은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물건입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과거에 대한 역사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요자가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매출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모텔을 현재 이 모텔을 취득하셔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면 내가 이 모텔을 잘 취득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올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운영을 잘 못하시다 보면 내가 무리하게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차라리 한 20억짜리만 살걸, 내가 무리하게 34억짜리 모텔을 취득해서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구나 라고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물건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과 A라는 사람이 결합이 됐을 때와 리스크와 이 물건이 B라는 사람과 결합됐을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요, 경기도 부천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